한국 사람이냐고요? 서울러인데요. 지금 서울은 파리나 런던, 뉴욕보다 핫한 도시입니다. 삶의 단위는 이제 국가가 아니라 도시입니다. 서점에 가보면 트렌드 예측서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책이 있더라고요. 빅데이터 전문가 송기령의 시대 예보입니다. 시대 예보의 핵심은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세대가 아니라 시대의 세상이며 핵 개인이 유리해지는 시대라고 하네요. 디지털 도구와 인공지능 AI의 발전으로 기존의 갑질하던 권위는 쪼개지고 각자의 역량으로 생존하는 이 시대의 변화 동력은 지능화와 고령화라는 겁니다. 또 핵 개인의 세계관은 국적보다는 도시가 더 중요해지면서 한국인 대신 서울로의 정체성이 부각되고 이제 더 이상 K는 대한민국이 아니게 되었는데 저자가 밝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 미나리, BTS, 블랙핑크 등 K 콘텐츠의 전무후무한 성공 이후에 K는 그 분야의 메인스트림이 됐죠. 접두사 K로 시작하는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대중들의 선망을 받는 유럽과 미국의 글로벌 패션, 럭셔리 기업이 한국 스타들을 홍보 대사로 초청하고 K-스타일을 입힌 에디션 제품을 앞다퉈 출시합니다. 글로벌 럭셔리 기업들이 K로 시작하는 스타들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확실히 전 세계에서 K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선망이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K컬처에 경계선이 있을까요? 꼭 국적이 한국이어야 할까요? 이민 2세대인 정삭 감독의 영화 미나리와 소설뿐만 아니라 드라마로도 주목받은 이미진 작가의 파친코 등의 작품에는 어느 땅에도 아름답게 뿌리내리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생명력이 녹아 있습니다. 에치마트에서 울다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아시아계 여성 예술가로 살고 있는 미셸 자우너의 얘기고요. 그는 미국 내 한인마트인 한아름마트에 얽힌 추억과 한국 음식으로 한국인 어머니를 추억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이야기인데요. 이렇듯 한국 출신의 이들이 펼쳐내는 정착과 유랑의 역사가 K 콘텐츠로 인정받는 것을 보면 K가 꼭 대한민국은 아닌 것 같죠?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K가 적어도 국가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문화이고 사람이죠. 생물학적 연결성이 아니라 역사나 문화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적어도 확실한 것은 K의 공감이 확장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K는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물리적 존재에 머무르지만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K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세련된다는 겁니다. 이제 점점 더 국가보다는 내가 사는 도시가 중요해지고 있어요. 한국 안에서도 도시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쪼개지면서 이제는 세계 지도 속 비슷한 도시들끼리 더 연대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뉴욕, 파리, 런던, 상하이, 도쿄, 서울과 같이 나라보다 도시의 이름에서 더욱 익숙한 열망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서울은 파리나 런던, 뉴욕보다 핫한 도시입니다. 삶의 단위는 이제 국가가 아니라 도시입니다. 뉴요커와 서울로의 정체성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K의 오리지널리티는 from Korea가 아닌 made by Korean인 것입니다. 취직이요? 이젠 채용이 아니라 영업 시대입니다. 핵 개인화 시대.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은 당신만의 서사입니다. 즉, 당신만의 이야기, 당신만의 스토리가 중요해지는 거죠. 대학은 입학만, 졸업 혹은 창업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요즘은요, 처음부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에 들어옵니다. 기업들도 공개 채용이 아닌 인재 영입으로 구성원을 찾는 형식으로 바뀌고 있으니까요. 직원이 아니라 구성원, 채용이 아니라 영입. 인재는 영입하는 것이지 육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회사의 문화와 사규도 핵 개인들의 성향을 반영해서 계속 갱신되는 중인데요. 내가 신입사원이었던 시절엔 과장만 달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이렇게 좋았던 시절만 그리워하는 20년차 부장님들의 하소연은 이제 택도 없는 어림없는 이야기죠. 지금 시대는 경험이 아니라 지혜가 자산입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먼저 경험을 해본 자가 유리할 수도 있지만 환경 변화가 빠르면 경험이 독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상사의 말은 이제 소음일 뿐입니다.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은 그건 네 생각이고. 구성원들이 기대하는 것은 당신만의 서사입니다. 당신이 그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서 꽤 괜찮은 선배 직업인으로 마땅한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해봐서 다 아는데로 퉁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초라해질 수밖에 없죠. 기업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신입이 아닌 처음부터 완성된 숙련자를 모시려고 할 텐데요.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영입 대상인가요?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파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책에서 모든 인간은 자기 세일즈를 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팔아야 될까요?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은 서사, 내러티브입니다.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AI는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 현상 유지를 바라는 권위적인 상사는 쓸모없어지고 자신만의 전문성과 서사를 가진 현명한 자만이 남는 시대가 됐습니다. 핵 개인의 시대, 당신의 생존 기술은 뭔가요?